통장에 남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뭐 통장에 돈이 있었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판매가 책정이 어려워요. 왜 이럴까요? 분명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을 내고 있는데 돈이 없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핵심적인 원인은 모든 것이 완벽한데 한번 잘못해버려서 쇼핑몰을 접는 대표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라이브 특강의 주제는 뭐냐? 통장 잔고가 쌓이는 쇼핑몰들의 비밀, 가격 세팅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소싱하시고 나서 판매가를 이제 설정을 하실 텐데요. 잘 하고 계신가요? 평소 판매가 설정하시는 거. 여기서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은 본인만의 기준이 있냐는 겁니다. 제가 지금 특강 시작하기 앞서서 질문 하나를 좀 드려볼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오는지 한번 대답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제품을 신상마켓 동대문에서 들고 왔어요. 근데 그 도매가가 12,000원입니다. 요거 대표님들 같으면은 얼마에 파실래요? 도매가가 28,000원짜리 요거는 얼마에 파실래요? 바로바로 대답이 떠오르는 대표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28,000원짜리는 얼마에 팔지? 조금의 고민이 드는 대표님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다면은 방금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1초 만에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쇼핑몰 운영하시면서 적자는 무조건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대표님들께 받는 공통적인 질문 그리고 고민 중에 하나가 통장에 남는 돈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해주시는 대표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리고 뭐 통장에 돈이 있었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판매가 책정이 어려워요. 이런 공통적인 질문을 주시거든요. 왜 이럴까요? 분명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을 내고 있는데 돈이 없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원인은 판매가 책정 요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가만 올바르게 책정할 수 있다면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의류업이라는 게 대표님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좀처럼 쉽지가 않죠. 굉장히 일이 많고요. 그리고 뭐 사건 사고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통장 잔고까지 점점 줄어든다. 이러면은 의욕 자체가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10시간 일을 했으면은 그것에 대한 적정한 대가가 따라와줘야 지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1월 28일 날에 매출이 1900 뭐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니까 순수익이 이것 중에서 뺄 거 다 빼고 10만원 밖에 안 남는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지속할 수 있을까요? 안 하고 싶겠죠. 이거 그냥 매출만 나오고 기분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덜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 팩트. 모든 것이 완벽한데 판매가 책정을 한번 잘못해버려서 쇼핑몰을 접는 대표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대표님들을 보면은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올바른 판매가 책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지금 여기에 화면에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혹시 이 4만원과 39,800원의 차이를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4만원은요 그냥 4만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39,800원도 사실은 그냥 4만원이에요. 200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39,800원은 무의식적으로 고객님들이 딱 봤을 때 할인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매욕을 더 돋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이 가격대는 뭔진 모르지만은 할인을 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우리 제품을 할인합니다가 아니라 가격 설정을 애초에 저렇게 39,800원으로 해놓던가 아니면은 뭐 39,900원으로 해놓으면은 소비자들이 해당 가격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이 제품 할인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전략은 특히나 우리 같은 온라인 의류 쇼핑몰 있죠. 10만원 이하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에서 쓰기에 적합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액대가 높은 상품군에서는 이런 전략이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347만 9,900원 vs 350만원 이런 거 하면은 이 왼쪽이 할인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애초에 가격대가 높은 상품군을 구매하러 온 고객들은 이미 구매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왔거나 아니면 더 가치 있는 프리미엄을 원하기 때문에 앞자리를 좀 더 낮추는 이런 전략들이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는 상품군에 따라서 가격 세팅 전략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고 우리는 이제 앞자리를 낮출 수 있으면은 최대한 낮춰주는 것이 좋다.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힌트를 가지고 오늘 올바른 판매가를 책정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가격 세팅 방법의 해결책은 뭐냐면 시장 조사입니다. 마진을 넉넉하게 책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대를 설정해놓고 판매가 안 돼요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니트 조거 팬츠라는 제품을 소싱할 거야 라고 계획을 했으면은 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장 조사가 어떤 거냐면 판매가를 먼저 조사하고요.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도매가, 도매 상품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를 조금 하시면 안 되는 게 네이버에 니트 조거 팬츠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히트 가격대가 얼마로 나오냐면 4만원에서 6만원대로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그러면 나는 6만원에도 팔 수 있으니까 69,800원에도 판매할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이버 히트 가격대를 보는 건 좋으나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많이 섞여 있거나 애초에 히트 가격대가 높게 종종 찍히는 경우는 주의를 해주셔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버티컬 커머스, 특히 여성 의류 같은 경우는 지그재그를 같이 봐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그재그에다가 니트 조거 팬츠를 검색하면은 시장 가격이 얼마로 형성되어 있냐면 1등이 25,920원, 2등이 18,960원, 3등이 17,600원, 4등이 27,000원, 그리고 5등이 34,000원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기준을 더 낮은 가격대에다가 당연히 맞춰주셔야 됩니다. 왜 당연히냐면 우리 포지션을 생각해보면 돼요. 우리 포지션이 지금 어디예요? 보세 의류 쇼핑몰이잖아요. 그죠? 항상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니트 조거 팬츠를 소싱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버티컬 커머스, 뭐 에이블리 이런 데를 보고 판매가를 미리 체크를 해서 적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응이 좀 되면은 바로 딱 보고 이 정도 제품은 이 정도 가격대 밑으로 들고 와야 되겠구나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물론 39,800원은 비추천하긴 합니다. 이 중에서도 높은 가격대니까 이렇게 판매가를 먼저 책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매가를 책정하러 가는 게 올바른 가격 세팅 방법, 첫 번째 방법, 시장 조사 방법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판매가 맥스 값이 얼마였냐면은 39,800원이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도매가의 맥스 값은 얼마일까요, 대표님들?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얼마냐면 2만원입니다. 2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니트 조거 팬츠를 들고 올 때 2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가율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건데 쉽게 생각해서 최대 판매가를 2로 나눈 값이 도매가의 맥스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가격대 안에서 소싱할 수 있는 니트 조거 팬츠를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경험을 좀 말씀드릴 건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추천드리는 가격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냐면 29,800원 이 가격대를 추천드리는데 도매가가 그러면은 11,000원에서 14,000원 사이로 들어오는 거를 소싱을 해서 판매가를 29,800원 배송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책정하면은 단가도 적당하면서 퀄리티도 적당한 제품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상품 소싱, 그 다음에 마진 설정 이런 거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요 최고의 제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최적의 제품을 파는 거예요.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결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싸게 파는 습관 없애기입니다. 판매가 책정하는 거는요 정말 신기해요. 내가 만원짜리를요 19,800원에 계속 팔아왔다면은 이후에 24,800원에 파는 게 안 돼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예시로 내가 만약에 5,000원짜리를 계속 9,900원에 팔아온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나중에 19,800원에 파는 게 안 돼요. 왠지 안 팔릴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문제는 해결책을 아주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판매가의 정답을 딱 정해놓으세요. 틀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가의 틀이 뭐냐? 제가 딱 틀을 드릴게요. 요겁니다. 이 정답지, 이 틀을 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A라는 제품 들고 왔어요. 이 A라는 제품이 도매가가 6,000원짜리야. 그럼 이 6,000원짜리가 이제 이 틀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보는 겁니다. 이 6,000원짜리는 판매가가 딱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14,800원이랑 19,800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일단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최소 2배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6,000원에 최소 2배 하면은 12,000원인데 12,000원보다 높은 게 14,800원부터 해가지고 19,800원 쭉쭉쭉 있죠. 근데 24,800원은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동대문 상품 6,000원짜리를 24,800원에 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800원, 19,800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둘 중에 대부분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 19,800원으로 가시면 대부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번 14,800원도 보기로 넣어놨잖아요. 그럼 이 14,800원은 언제 선택하냐? 시장에서 최저가가 확실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4,800원에 올렸어요. 그렇게 올렸을 때 시장에서 파격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때는 14,800원으로 가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동시에 인지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14,800원으로 가격 책정을 하면은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남는 게 거의 없는데 왜 파냐? 조금 남기고 많이 판매하는 박리담의 형식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방법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품목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석은 뭐라고요? 여기 19,800원이 정석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마진을 확실하게 먹여놓고 판매를 해야 광고비도 공격적으로 쓸 수 있고요. 나중에 직원 채용도 할 수 있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강의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12,000원짜리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정답지 틀에서는 일단은 2배를 할게요. 2배를 하면은 24,000원이 되죠. 그럼 24,000원 위로 24,800원 혹은 29,800원 두 가지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보통은 2번을 선택을 하는데 내가 24,800원에 올렸을 때 최저가가 너무 확실해. 그래서 내가 이거 올리면은 진짜 전부 다 나한테만 살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24,800원 근거가 확실할 때는 가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상품의 가격대를 세팅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마진을 많이 먹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구간대로 판매가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설정했을 때의 원가율은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볼게요. 6,000원짜리를 14,800원에 팔았을 때 원가율은 40%가 나옵니다. 6,000원짜리를 19,800원에 팔았을 때는 원가율이 30%가 나옵니다. 이걸 보고 나면은 대표님들께서 궁금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예시가 판매 단가가 어때요? 낮은 제품들이죠. 그러면 판매 단가가 높은 상품들은 어떻게 측정해야 될까? 이게 궁금하셔야 돼요. 단가가 높은 것도 원가율 40%로 맞추나? 이런 디테일한 방법들이 궁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시즌에 따른 원가율 책정하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뭉뚱그려가지고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원가율은요 40에서 45%를 맞춰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SS 시즌 같은 경우는 상품 판매가의 단가가 어떠냐면 낮아요. 그래서 40%를 기준으로 원가율을 책정을 하시는데,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출 수 있어요. 30%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는 동대문에 있는 제품들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물론 중국 사입하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냥 동대문에서 들고 올 수 있는 제품들로 가면은 SS 시즌에는 30에서 40까지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 시즌에는요 판매량이 줄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단가가 낮아요. 그러면 매출 볼륨이 감소하거든요. 이때 방어하는 방법은 순수익을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SS 시즌에는 내가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원가율을 30%까지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단가가 높은 FW 시즌에는 원가율을 40% 맞추면 가장 좋긴 한데, 문제가 뭐예요? 원가율을 40%로 맞추면 판매가가 너무 비싸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해결책을 좀 드리면은, 이때는 최대 52%까지는 봐줘도 된다는 겁니다. 딱 2배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까지 해도 우리가 사업을 유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예를 들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19,800원짜리를 우리가 팔아서 순수익 20%를 남기면은 3,960원이 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게요. 단가가 높은 FW 시즌에 판매가 99,000원짜리를 팔아서 우리가 5%만 남겨도 4,950원이 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시 중에서 내가 가져가는 금액이 많은 건 어떤 거예요? 두 번째 예시가 내가 가져가는 순수익이 더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었는데도 두 번째 예시가 가져가는 순수익이 더 크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FW 시즌에는 내가 원가율 50%를 초과해서 최대 52%까지 가져가도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더라. 근데 요거를 넘어가면은 원가율 자체가 너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52%를 맥스로 잡고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52%로 팔아란 말이 아니에요. 52%가 맥스 값이다. 이 정도 하면은 한 5%에서 8%는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은 또 궁금해야 돼요. 지금 옹크트리가 말하고 있는 이 수치, 이 52%의 수치가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게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한가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네 번째 방법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빠지는 항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겁니다. 총 매출액에서 어떤 항목들이 빠지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바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항목들이 우리가 하나를 팔았을 때 빠지냐? 첫 번째로는 원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가세, 쭉쭉쭉 해서 7가지 항목이 빠진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내가 순수익이 얼마인지, 얼마가 지금 남는지, 이렇게 판매했을 때 적자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FW 시즌의 비싼 제품의 경우 옹크트리가 원가율은 52%까지 봐도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이제 진짜인지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의견이 좀 분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플랫폼 수수료가 가장 비싼 하이버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나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원가가 52,000원짜리를 들고 왔어요. 그럼 얘를 판매할 때 99,000원에 판매를 한번 해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원가가 52%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가 10%입니다. 이때 10%는 판매가의 10%라고 했죠. 왜냐면 이제 동대문 같은 경우는 부가세 별도된 금액으로 매입을 해오기 때문에 매입 증빙을 받기 위해서 10%를 더 지급합니다. 그죠? 원래 부가세 공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건데, 그 매입세액을 증빙받기 위해서 10%를 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판매가의 10%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플랫폼 수수료가 20%, 그리고 판관비가 2%인데, 요거는 정답은 없지만은 제가 운영해봤을 때 판관비를 너무 비싸게 쓰면 안 돼요. 내 매출액에서 2%로 잡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요거 한번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5%로 잡아놨는데 이 5% 정도로 잡아야 우리가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택배비는 이거는 뭐 계약 단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장 보편적인 단가 2,500원으로 잡았고요. 광고비를 3%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하이버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3% 정도 잡았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했을 때 최종 뺄 거 빼고 다 빼고 나면은 순수익이 5,490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원가율을 52%로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남는 거예요. 대표님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팔아라는 게 아니라 원가율을 52% 정도로 맞추면은 순수익 6% 정도로 타이트하게 남더라.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원가를 50%, 40% 이런 식으로 맞추면은 순수익이 8%, 10%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매 관리비는 뭐냐면, 월세, 부자재 비용, 사입 삼촌 비용,
이런 건 다 판매 관리비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순수익을 좀 더 올리려면은 판매 플랫폼만 바꿔도 순수익이 확 달라집니다. 한번 볼게요. 판매 플랫폼을 스마트 스토어로 바꾸면은 확실히 좀 달라지죠. 판매 플랫폼 수수료를 3%. 자, 요거 왜 3%로 이제 잡았냐면 네이버에서는 광고로 판매되게 되면은 5.74%가 빠지는 게 아니라 연동 수수료가 없이 결제 수수료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3%로 잡았어요. 그리고 광고비를 보편적으로 한 10% 잡아가지고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익이 약 16%가 나와서 하나 팔았을 때 14,800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팔아라는 말이 아니고요. 52%를 맥스치로 정한 이유가 52%로 팔았을 때 이렇게 타이트한 기준이니까 단가가 높은 제품의 경우에는 원가율을 높여도 52%까지만 높이셔라. 요런 내용의 이유를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사실 이 뒷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처음 보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즌별로 원가율 책정하는 퍼센테이지 있죠. 그것만 기억을 해서 판매가와 도매가를 딱딱 정하는 연습만 먼저 하세요. 그 정도만 해도 적자는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한번 배워봤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시장조사였어요. 이때 말하는 시장조사는 뭐였죠? 판매가를 책정하고 거기에 따른 도매가를 미리 구해놓고 소싱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싸게 파는 습관을 없애자. 뭘로 없앴어요? 판매가의 틀로 없앴어요. 세 번째, 시즌에 따른 원가율은 조금 다르게 세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름 시즌 같은 경우는 단가가 낮고 겨울, 가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원가율 30에서 40, 40에서 52 여기에 맞춰서 들고 와야 되더라. 그 다음 네 번째, 빠지는 항목 정확하게 인지하기. 7가지 항목들이 있었어요. 그죠? 내가 이걸 기준으로 플랫폼별로 계산하면은 정확하게 남는 순수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은 1번부터 4번까지의 기준을 지키는 겁니다.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다음 상품부터는 판매가를 확실하게 한번 정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